만약 당신이 65의 나이가 되었는데도 아직도 침대 정면에 거울을 두고 잠자리에 든다면 나는 오늘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겁을 주기 위한 말도 미신을 퍼뜨리기 위한 말도 아닙니다. 다만 오래 살아본 사람이 조용히 꺼내는 진실입니다. 나는 충분히 오래 살았기에 알게 되었습니다. 말했다고 구리 탈에는 사람의 수명을 조금씩 갉아먹는 것은 큰 사고나 병이 아니라 매일 밤 반복되는 작은 불안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잠을 쓰러지듯 잡니다. 하루를 다 써버린 몸이 그대로 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잠은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몸은 누웠지만 마음은 아직 하루를 정리하지 못한 채 남아 있습니다. 눈을 감아도 생각이 먼저 깨어있고 작은 소리에도 정신이 먼저 반응합니다. 이것이 노년의 잠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넘긴 이후의 잠자리는 단순한 휴식의 공간이 아니라 마음과 생명이 회복되는 아주 예민한 장소가 됩니다. 그런데 그 가장 예민한 장소에 거울이 침대 정면에 놓여 있다면 어떨까요? 거울은 본래 낮의 도구입니다. 스스로를 살피고 옷차림을 고치고 하루를 시작하기 위한 물건입니다. 거울은 깨어있는 자의 얼굴을 비추는 물건이지 잠들어야 할 자의 마음을 위한 물건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편리하다는 이유로 혹은 공간이 마땅치 않다는 이유로 거울을 침대 앞에 둡니다. 젊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65 이후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사람의 정신은 밤이 되면 가장 약해집니다. 낮 동안 버티던 마음의 근육이 풀리고 감춰두었던 생각들이 하나둘 고개를 듭니다. 그때 거울은 아주 묘한 역할을 합니다. 거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은 계속해서 무언의 자극을 줍니다. 빛을 반사하고 움직임을 되돌려주고 어둠 속에서도 형체를 만들어냅니다. 눈을 뜨지 않았는데도 방 안 어딘가가 완전히 닫히지 않은 느낌, 이것이 반복되면 마음은 쉬지 못합니다. 나는 많은 노인들을 보아왔습니다. 특별히 큰 병이 있는 것도 아닌데 늘 피곤해 보이고 이유 없이 불안해하며 밤에 자주 깬다고 말하는 분들입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밤에 누우면 괜히 마음이 가라앉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꼭 거울 하나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거울이 그 불안을 키우는 역할을 하는 경우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노년의 마음은 아주 작은 자극에도 크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옛 어른들은 밤을 혼이 쉬는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밤은 몸만 쉬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과 혼이 하루를 내려놓는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침대 앞의 거울은 내려놓아야 할 것을 계속 붙잡아 둡니다. 혹시라도 밤중에 눈을 뜨게 되면 거울 속에는 흐릿한 형체가 비칩니다. 그것이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 마음은 다시 깨어납니다. 아, 내가 여기 있구나. 이 깨달음은 낮에는 필요하지만 밤에는 불필요한 각성입니다. 65의 밤은 젊은 날의 밤과 다릅니다. 그 밤에는 외로움이 스며 있고 지나온 세월의 그림자가 함께 눕습니다.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 그리고 말로 하지 못한 후회들이 조용히 찾아옵니다.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은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자신을 내려놓는 평온입니다. 그러나 거울은 계속해서 나를 보여줍니다. 늙어버린 얼굴, 지친 몸, 예전 같지 않은 눈빛, 이런 모습과 마주하는 순간 마음은 더 깊은 곳으로 가라앉습니다. 나는 이것을 미신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심리의 문제이고 생리의 문제이며 삶의 리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밤이 되면 어둠 속으로 스며들어야 합니다. 완전히 사라지라는 뜻이 아니라 잠시 자신을 잊어도 괜찮은 상태로 들어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거울은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반사하고 되돌려주며 존재를 확인시킵니다. 그래서 노년의 잠자리에 거울이 정면에 있는 것은
마음을 쉬게 하지 못하는 구조가 됩니다. 오늘 나는 당신에게 경고하듯 말하고 싶습니다. 65 이후에도 침대 앞에 거울을 두고 잠든다면 당신은 매일 밤 작은 불안을 끌어안고 자는 셈입니다. 그 불안은 하루 이틀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백 번, 수천 번의 밤이 지나면 그것은 분명히 몸과 마음을 약하게 만듭니다. 장수는 특별한 비법에서 오지 않습니다. 매일 밤 얼마나 편안히 잠들 수 있는가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잠자리에 들 때 불필요한 시선을 치우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왜 하필 거울입니까? 그냥 물건 하나일 뿐인데요. 그 질문 속에는 아직 젊은 시간의 감각이 남아 있습니다. 젊을 때의 몸과 마음은 웬만한 자극을 그냥 넘깁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특히 65을 넘기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세상을 힘으로 버티지 않고 균형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사소해 보이는 배치 하나, 방향 하나가 마음의 평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거울이 문제되는 첫 번째 이유는 사람의 정신을 끊임없이 깨어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거울은 가만히 있는 물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민감한 물건 중 하나입니다. 빛을 반사하고 움직임을 따라가고 어둠 속에서도 형태를 만들어냅니다. 밤에 침대에 누워 있을 때 우리는 눈을 감아도 완전히 꺼지지 않습니다. 귀는 여전히 열려 있고 몸의 감각도 남아 있습니다. 이때 거울이 정면에 있으면 방 안의 미세한 변화들이 모두 되돌아옵니다. 자동차 불빛, 가로등의 흔들림, 커튼의 미묘한 움직임까지도 거울은 다시 방 안으로 불러들입니다. 그 결과 마음은 쉬지 못하고 계속해서 주변을 감시하게 됩니다. 노년의 정신은 위험에 예민해집니다. 이것은 병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생존의 본능입니다. 몸이 약해질수록 마음은 더 많은 것을 미리 살피려 합니다. 그런데 거울은 그 본능을 자극합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도 뭔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실제로 많은 노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밤에 자다가 괜히 놀라서 눈을 떴다고 그 놀람의 근원은 대개 설명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설명되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거울은 그렇게 설명되지 않는 불안을 키우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거울이 노년의 기억을 지나치게 끌어올리기 때문입니다. 낮에 보는 거울은 괜찮습니다. 낮에는 우리는 역할을 수행하고 사람을 만나고 해야 할 일을 합니다. 그 얼굴은 사회 속의 얼굴입니다. 그러나 밤에 마주치는 거울 속의 모습은 다릅니다. 그것은 보호막이 벗겨진 얼굴입니다. 피곤함이 그대로 드러나고 세월이 숨기지 않고 나타납니다. 65 이후의 사람에게 이 모습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밤중에 잠에서 깼을 때 흐릿한 빛 속에서 자신의 형체를 마주하는 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반사가 아닙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는 질문이 시작됩니다. 내가 이렇게 늙었구나. 앞으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내일도 오늘 같을까? 이런 질문들은 낮에는 밀어낼 수 있지만 밤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밤은 질문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거울은 그 질문에 얼굴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생각은 더 구체적이 되고 불안은 더 현실이 됩니다. 한국의 어른들은 예부터 밤에 자신을 너무 들여다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허영을 경계하라는 말이 아니라 마음을 보호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사람은 밤에 자신을 너무 깊이 바라보면 마음이 스스로를 괴롭히게 됩니다. 특히 평생을 참고 견디고 말하지 않고 살아온 세대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거울은 말없이 그 모든 시간을 불러옵니다. 좋은 기억보다 후회와 아쉬움이 먼저 떠오르는 이유는 노년의 마음이 이미 많이 지쳐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거울이 공간을 나누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 공간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밥을 먹는 공간, 대화를 나누는 공간,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공간.
침실은 마지막 공간입니다. 그곳에서는 생각도 역할도 이름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거울이 침대 정면에 있으면 그 공간은 더 이상 완전히 분리되지 않습니다. 침실 안에 또 다른 침실이 생긴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는 내가 누워있는 공간이고 다른 하나는 나를 비추는 공간입니다. 이 이중의 공간은 마음을 떠돌게 합니다.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한 느낌, 잠들어야 하는데 깨어있는 것 같은 느낌. 한국 사람들은 이런 상태를 두고 기운이 흩어진다고 표현해 왔습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경험에서 나온 말입니다. 기운이란 결국 집중력과 안정감의 다른 말입니다. 그 기운이 밤마다 흩어지면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아픈 곳은 없는데 늘 피곤하고 쉽게 짜증이 나고 몸이 무거워집니다. 나는 젊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직 밤을 이길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65 이후의 사람에게는 다릅니다. 그 나이의 밤은 싸워서 이길 대상이 아니라 조심히 건너가야 할 시간입니다. 거울은 그 건너는 길에 불필요한 돌을 놓아둡니다. 작은 돌 하나가 발을 걸리게 하듯 작은 불안 하나가 밤 전체를 흐트러뜨립니다. 그래서 나는 말합니다. 노년의 거울을 침대 정면에 두는 것은 일부러 마음을 긴장시키는 선택이라고, 그것은 삶을 어렵게 만드는 습관이지 도움이 되는 배치가 아닙니다. 오래 살고 싶다면 먼저 밤을 편안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밤을 편안하게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가 잠자리에 들 때 더 이상 자신을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일은 이미 평생 동안 충분히 해왔으니까요. 65의 나이에 이르면 사람은 비로소 혼자 있는 법을 배운다고들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나이의 고독은 배워서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스며들어 어느 날 문득 곁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낮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은 밤이 되면 그 존재가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밤, 침실은 사람의 마음을 가장 솔직하게 드러내는 장소가 됩니다. 많은 노인들이 낮에는 괜찮다고 말합니다. 몸도 움직이고 사람도 만나고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불을 끄고 누우면 낮에 애써 덮어두었던 생각들이 하나씩 떠오릅니다. 젊을 때는 미래가 불안했다면 이 나이의 불안은 과거에서 옵니다. 해주지 못한 말, 지켜주지 못한 사람, 지나쳐버린 선택들이 밤마다 마음을 두드립니다. 이때 마음은 아주 약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자극에도 깊이 흔들립니다. 침대 정면의 거울은 바로 그 약한 틈을 건드립니다. 그것은 소리를 내지도 말을 걸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사람을 깨어있게 만듭니다. 밤중에 눈을 떴을 때 방 안에 또 다른 공간이 있는 것 같은 느낌, 내가 누워있는데도 누군가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착각, 이런 감각은 젊은 사람에게는 대수롭지 않을지 모르지만 65의 마음에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마음은 즉시 이유를 찾기 시작하고 이유를 찾지 못하면 더 크게 불안해집니다. 노년의 불안은 갑작스럽게 생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 쌓인 피로 위에 조용히 내려앉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고 책임을 다하고 자신의 감정은 뒤로 미뤄온 사람일수록 그렇습니다. 그들은 낮에는 강한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밤에는 그 얼굴을 유지할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울은 밤에도 그 얼굴을 요구합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모습인가 하고 묻는 것처럼 가만히 비추고 있습니다. 거울 속의 모습은 대답하지 않지만 보는 사람의 마음은 대답하게 됩니다. 나는 많이 늙었구나. 예전 같지 않구나. 이제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줄었구나. 이런 생각들은 말로 꺼내지 않기 때문에 더 무겁습니다. 침실은 본래 이런 생각들로부터 잠시 도망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거울이 그 공간을 허락하지 않으면 사람은 도망칠 곳을 잃습니다. 나는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괜히 밤에 우울해진다. 자다가 가슴이 답답해진다.
아무 일도 없는데 눈물이 난다. 이런 감정들은 특별한 이유 없이 찾아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쉴 틈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루 중 단 한 번이라도 마음이 완전히 풀어질 시간이 없다면 그 사람은 점점 자신을 소모하게 됩니다. 한국 사회에서 노인은 종종 조용해야 하는 존재로 여겨집니다. 불평하지 말고 요구하지 말고 스스로 알아서 정리해야 한다는 기대를 받습니다. 그 기대 속에서 많은 노인들은 자신의 불안을 말하지 않습니다. 말해도 달라질 것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불안은 밤으로 흘러갑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마음이 밤마다 침실로 모여듭니다. 이때 거울은 마치 그 불안을 증폭시키는 장치처럼 작용합니다. 거울은 사실을 왜곡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항상 사람에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약해진 마음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밤에 마주치는 자신의 모습은 삶의 무게를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그것을 매일 밤 마주하는 것은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한 일입니다. 나는 거울을 죄인처럼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거울은 잘못이 없습니다. 다만 노인 자리가 문제일 뿐입니다. 침실은 평가의 공간이 아니라 회복의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곳에서는 잘했는지 못했는지 얼마나 남았는지를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숨 쉬고 몸을 내려놓고 내일을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거울이 있으면 사람은 자신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 평가가 누적되면 마음은 점점 지쳐갑니다. 65 이후의 삶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가난도 병도 아닙니다. 그것들은 어느 정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매일 밤 자신을 견디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잠자리에 들 때마다 마음이 무겁고 눈을 감아도 편해지지 않는 상태, 이것이 오래 이어지면 삶의 기운은 서서히 마릅니다. 그래서 나는 이 나이의 사람들에게 조용히 말하고 싶습니다. 밤에는 자신을 보지 않아도 된다고. 이미 충분히 살아왔고 충분히 견뎌왔으니 잠자는 시간만큼은 자신을 내려놓아도 된다고. 침대 앞의 거울은 그 내려놓음을 방해합니다. 그것은 당신을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다만 당신이 너무 오래 바라보아온 나를 다시 불러올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나를 잠시 쉬게 해줄 나이입니다. 이제 나는 해결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하지만 무언가를 새로 더하자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65 이후의 삶에서 필요한 것은 추가가 아니라 정리이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물건, 더 많은 정보, 더 많은 조언은 오히려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이 나이에는 덜어내는 것이 가장 큰 지혜입니다. 잠자리를 편안하게 만드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아주 단순합니다. 침대에 누웠을 때 정면에 무엇이 보이는지를 천천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울이라면 오늘 이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거울이 나를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나에게 맞지 않는 자리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가능하다면 거울의 방향을 옮기십시오. 완전히 치울 수 있다면 더 좋습니다. 그것이 어렵다면 밤에만이라도 천으로 덮어두는 것부터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밤이 되면 시선이 닫혀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보이는 것이 줄어들면 생각도 줄어듭니다. 침실은 눈을 쉬게 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침대 정면에는 가능하면 벽이나 커튼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놓이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아무것도 반사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밤에 가장 어울리는 풍경입니다. 이런 작은 변화 하나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잠드는 시간이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침실에 놓인 다른 물건들입니다.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잠자리로 많은 것들을 끌고 들어옵니다. 휴대전화, 텔레비전, 서류, 약봉지, 걱정거리들, 이 모든 것은 낮의 삶을 상징하는 물건들입니다. 그런데 밤까지 그것들을 곁에 두면 마음은 계속 낮에 머물게 됩니다. 가능하다면 침실에서는 낮의 도구들을 하나씩 줄여보십시오. 휴대전화는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고 텔레비전은 침대에서 보지 않는 습관을 들이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가 납니다. 한국의 어른들은 예부터 잠자리에 들기 전
방을 한번 둘러보고 불필요한 것을 치웠다고 합니다. 그것은 청결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 마음을 정돈하는 의식에 가까웠습니다. 방이 어수선하면은 마음도 어수선해진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65 이후에는 이 작은 의식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방을 정리하는 시간은 마음에게 이제 쉬어도 된다고 말해주는 신호가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잠들기 전 자신에게 어떤 말을 건네는가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밤이 되면 자신에게 너무 가혹해집니다. 오늘 못한 일, 실수한 말, 부족했던 모습들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밤은 반성의 시간이 아닙니다. 반성은 낮에 해도 충분합니다. 밤에는 자신에게 짧고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도 수고했다. 이만하면 됐다. 내일은 내일이다. 이런 말들은 마음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만약 누군가의 말 때문에 마음이 상한 날이라면 그 말을 침실까지 가져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나이가 들수록 무시당하거나 상처받는 일이 늘어납니다. 그때마다 마음속에서 대답을 만들다 보면 밤이 괴로워집니다. 침실은 대답하지 않아도 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거기서는 변명도 설명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숨쉬고 누워있고 눈을 감으면 됩니다. 침실의 분위기도 중요합니다. 너무 밝은 빛보다는 은은한 조명이 좋고 차가운 색보다는 따뜻한 색이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향도 강하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익숙하고 부드러운 냄새는 몸에게 안전하다는 신호를 줍니다. 이런 작은 요소들이 모여 밤의 기운을 만듭니다. 기운이란 거창한 것이 아니라 그 공간에 들어섰을 때 느껴지는 편안함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잠을 이겨야 할 문제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잠은 자연스럽게 얕아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실패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깊은 잠이 아니라 편안한 밤입니다. 몇 번 깨더라도 다시 누웠을 때 마음이 안정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거울을 치우는 일은 그 안정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65 이후의 삶은 빠르게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밤의 환경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듭니다. 하루를 정리하고 마음을 내려놓고 자신을 평가하지 않는 시간, 그것이 잠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침대 앞에 거울을 정리하는 일은 단순히 물건을 옮기는 일이 아니라 자신에게 휴식을 허락하는 결정입니다. 이 결정 하나가 남은 삶의 밤들을 훨씬 부드럽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조용히 마무리하려 합니다. 65 이후의 삶은 무언가를 더 얻는 시간이 아니라 무엇을 덜어낼지 선택하는 시간입니다. 젊을 때는 더 많은 것을 붙잡아야 안심이 되었지만 이 나이가 되면 오히려 내려놓을수록 마음이 가벼워진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밤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을 잘 자려고 애쓸수록, 완벽한 휴식을 기대할수록 오히려 잠은 멀어집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노력보다 허용입니다. 스스로에게 이만하면 됐다고 말해주는 태도입니다. 침대 앞에 거울 이야기를 꺼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거울 하나가 인생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거울 하나가 밤의 분위기를 바꿀 수는 있습니다. 밤의 분위기가 달라지면 마음의 결이 달라지고, 마음의 결이 달라지면 하루를 대하는 태도도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장수란 특별한 비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소한 선택들이 오랫동안 쌓여 만들어지는 결과입니다. 한국의 겨울을 떠올려 보십시오. 겨울을 잘 나는 집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바람이 덜 드는 구조, 따뜻함이 빠져나가지 않는 공간, 단순하지만 오래 버틸 수 있는 형태입니다. 노년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불필요한 자극을 막고 마음이 식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침실에서 거울을 치우는 일은 밤에 불어오는 작은 바람을 막는 일과 같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예민해집니다.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지만 속은 쉽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외부의 자극을 줄여주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침실은 마지막까지 자신을 보호해주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곳에서는 세상의 시선도 자신의 시선도 잠시 내려놓아야 합니다. 거울은 그 시선을 계속 붙잡아두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침대 정면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혹시 망설여진다면 오늘 밤만이라도 거울을 가려두고 잠들어 보십시오. 큰 변화가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진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노년의 선택은 언제나 이렇게 시작됩니다. 확실히 증명된 것보다 나에게 편안한 것을 남기는 선택으로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살아왔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평가하지 않아도 됩니다. 밤에는 그저 몸을 눕히고 숨을 고르면 됩니다. 거울 없이도 당신은 존재하고 그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소중합니다. 남은 밤들이 조금 더 조용하고 따뜻해지기를 나는 진심으로 바랍니다.